(3월 14일) 마르크스 기일의 되짚어보는 유실론과 유물론. 우리 우주는 거시우주의 결정성, 즉 인과율에 따라 정해진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는 시작과 끝이 이미 정해져 있다. 미래에는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변화할 가능성은 없다. 이것을 신이 미리 정해놓았다고 믿는 것이 예정론이다. 예정론은 신의 존재와 역할을 당연시한다. 같은 논리로 이미 다 정해져 있으므로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러므로 신은 없고 오직 물질의 규칙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유물론이다. 그러므로 유신론과 유물론은 뉴턴에서 시작되어 아인슈타인으로 마무리되는 고전역학의 결정성에 기초한 뿌리가 같은 사상이다. 그것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의 차이이지 역학적 입장에서는 결코 근본이 다른 사상이 아니다. 마르크스 시대에는 아직 과학이 양자역학에 미치지 못하였고, 거시 우주의 움직임을 규정한 고전역학에 머물러 있었다. 과학은 당시의 사실성을 대변한다. 마르크스는 철학에 과학을 접목시킨 위대한 철학 사상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애석하게도 마르크스 시대의 과학은 고전역학이었다. 지금은 중학생이면 배우는 고전역학은 당시엔 최첨단 과학이론이었고, 우주의 움직임, 즉 신의 규칙을 인간이 과학적으로 규명한 인류 최초의 사건이었다. 고전역학의 규칙에 따라 우주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당연히 인류의 역사도 정해져 있다. 그것을 반영한 것이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론이다. 만약에 마르크스가 양자역학을 알았더라면 그의 역사 발전론과 계급 투쟁론은 당연히 바뀌었을 것이고, 공산주의 이론도 바뀌었을 것이고, 그러면 현대의 역사도 많이 바뀌었을 것이다. 마르크스는 당시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돈이 목적이 된 사회에서 일부 자본가나 권력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들, 노동자, 농민들에게 자본주의는 지옥 그 자체이다. 산업혁명으로 기계들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대신하면서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은 기계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체하는 살아있는 기계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교회는 권력과 자본의 신여로 전락하여 사후 천국이라는 알량한 사탕 발림으로 선량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심을 잠재운다. 철학자 마르크스의 눈에는 교회의 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에 만약은 의미가 없지만 그 당시의 교회가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여 사회의 불평등과 부조리에 맞서 싸웠다면 마르크스는 유물론을 포기하고 하느님 나라라는 종교 국가를 설파하였을지도 모른다. 이제 신분제를 무너뜨린 영국과 프랑스의 혁명의 불길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또 다른 신분제로 나뉘어진 사회에 새로운 플로레타리아 혁명을 예고하였다.
마르크스의 저서 공산당 선언이 1848년에 출판되고 마르크스가 죽은 후 드디어 러시아에서 2월 혁명에 이어 10월 혁명이라 불리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난다. 황제 차르는 쫓겨나고 플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국가가 성립되어 동유럽과 중국과 그 주변국에까지 확산된다. 그러나 정신세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공산주의는 또 다른 독재의 시작이 되었고 경제적 경쟁에서 자본주의에 밀리자 서서히 몰락의 길을 걷는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중국의 등소평을 기점으로 소련과 중국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공산주의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제 자본주의로 통일된 인류의 경제 시스템에서 자본주의는 냉전의 대립으로 노동자 계급에 양보했던 자본의 권리를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되찾으려 한다. 노동자들은 다시 기계의 삶으로 내몰리고 최저임금은 서민 대중의 기본 수익이 되어버렸다. 자본의 부조리가 심화될수록 자본주의는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자본주의 이후 인류는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을 가져야 할까? 마르크스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